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장 파티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요거 엄청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여기저기서 제 지인들도 축구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얘기가 네. 많습니다. 네. 야, 이 팀이 안 올라가다니 막 이러면서. 트래블 맨유는 맞아요. 한번 들어가줘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좀 있어요. 나중에 어디도 한번 넣어주죠. 저희 이 대결이 네. 정말로 팀 대 팀이 대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두 팀 대결이 있어도 네. 끼워넣을 수 있잖아요. 끼워놓을 수 있어요. 네. 오늘이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눌 팀이 MSN 바르셀로나 대 이 구트만의 벤피카 요 대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육관왕 바이에른 뮌헨, 베켄바워 바이에른 뮌헨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바이에른 뮌헨 얘기가 나왔는데 12-13 시즌에 한키스의 바이에른 뮌헨이 왜 없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억셉트 수긍. 아 수긍. 그래도 다행인 게 네. 바이에른 뮌헨끼리 붙는 매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넣으면 되죠. 거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딱 들어서 그 대진만 세 팀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이게-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 MSN 바르셀로나 대 이 구트만의 벤피카 대진부터 먼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 이것도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이게 먼저 이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네. MSN 바르셀로나가 8대2 정도로 압도적으로 MSN 바르셀로나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근데 두 위원님의 또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되니까. 저희가 개괄 정리를 하고 좋습니다. 장 네. 위원님이 경기를 보시고 오시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장 위원님이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님 의견부터. 네. 벤피카와 MSN 바르셀로나는 일단 현재 팬분들에게 인지도 면에서 그렇죠. 워낙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벤피카가 시대상. 네. 60년대 팀이고 네. 특히 레알 마드리드의 치세를 끝내고 그 5년 치세가 있었잖아요. 네. 61년, 62년 연속으로 이제 벤피카가 유럽 챔피언에 오르면서 뭐 유럽 최고의 팀 소리를 듣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벤피카는 우승은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트만의 저주라 그래서 네. 구트만 감독이 떠나면서 너네는 이제 다시 100년 동안? 챔피언 못 될 거야. 그런데 그 저주가 실제로 통해서 벤피카가 유럽 클럽 대항전 이제 우승을 못해요 실제로. 계속 못해요. 오늘날에 8번 이르기까지. 연속. 네. 8번이요? 요즘까지. 우에파컵,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네. 그 결승전에 8번 연속 다 준우승이에요. 진짜 저주네. 그래서 저주가 제대로 통한 스포츠의 아주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네. 어찌됐건 구트만 감독 있을 때 2번 우승에다가 60년대에만 3번 더 결승에 올라서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승 2차례, 준우승 3차례니까 60년대 최고의 팀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벤피카라고 대답해도 그렇게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뭐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뭐 맨시티나 요즘 점점 이제 잘하는 팀들이 추가가 돼서 이 랭킹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네. 벤피카의 이 당시 팀을 역대 최강의 클럽 탑10 안에 꼽는 전문가 평론가들이 꽤 있어요. 꽤 있다. 벤피카를 그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리는 건 봤어도 네. MSN 바르셀로나를 그렇게까지 올린 거는 오히려 더 흔치 않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대결은 냉정한 견지에서는 쉽지 않은 승부다. 장 의원님하고도 이거 녹화 전에도 좀 얘기를 살짝 나눴는데 이 MSN이 넣은 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3-14 시즌 네이마르가 입단하고 네. 그 다음 시즌 수아레스가 들어오면서 네네. MSN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MSN이 완성된 시즌에 네. 110득점, 21실점. 이게 이제 리그 기록이에요. 리그 기록으로만. 네. 리그 우승하고 110득점. 네, 챔스 우승하고. 네. 리그 골입니다. 리그예요. 네. 리그. 전체 합친 골이 네네네. 아니고 메시가 43골, 네이마르 22골, 수아레스 16골. 네. 3명이서만 110골 중에서 80골을 넘어갔고요. 근데 여기서 수아레스 선수 그 골수가 좀 작은 거는 네. 제가 이제 그 당시 중계를 아, 직접 예,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수아레스 선수가 이 당시 징계 때문에 일단 좀 늦게 늦게 합류가 됐죠. 늦게 네.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아주 초반에는 뭔가 네이마르 선수와의 호흡도 약간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뭐 네. 약간은 그 적응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오. 그래서 골이 많이 줄어든 게 지금 이 정도인 거지. 그 이후에는 그 다음 시즌 라리가 뭐 최고의 스코어로 그렇죠. 우뚝 섰기 때문에 이때는 스타트가 조금 늦게 슬로우 걸려서 스타트였다. 그랬다. 그 다음 시즌은 더 그 많았겠네요. 다음 시즌은 112득점 29실점인데 네. 실점은 좀 늘었지만 네. 득점은 비슷해요. 리그 우승하고 챔스는 네. 8강까지만 갔습니다. 네네네네.
어쨌든 수아레즈 40골, 메시 26골, 네이마르 24골입니다. 와, 수아레즈가 이때 40골을 넣어버렸네. 112득점, 리그 득점 중에 거의 몇 %입니까? 거의 네. 85%, 7%? 그만큼 3명이 압도적인 공격 파괴력을 보여줬던 와, 이렇게 늘 수가 있나? MSN 바르셀로나. 이거는 이제 팬들이 워낙 잘 아시고.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그동안 그냥 단편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네. 다시 각 잡고 경기를 보면서 지금 아. 배우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공부하시잖아요, 요즘에. 시간이 많아요. 부럽다, 한현님 바쁜데 저는 시간이 많아서 여기저기서 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막 쥐잡듯이 풀타임을 옛날 경기들이 있어요. 풀타임을.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구트만 감독은 4-2-4의 공격적인 운영, 그 전술사에 있어서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익히고 있었어요. 저는 네, 옛날 네, 네. 축구를 이렇게 자세하게 현미경처럼 경기를 보진 않았었거든요. 네네. 결승전, 특히 레알 마드리드와의 62년 결승전 봤습니다. 네. 5대3으로 이겼던. 네. 그때는 이제 50년대 득점왕이었던 조세 아구아스라는 선수가 최전방의 아구아스. 베테랑 공격수로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콜루나 선수는 이제 벤피카의 뭐 레전드 중에 레전드. 네,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로 네. 중거리 슈팅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네네네. 이 선수 콜루나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우제비오는 그 전년도에는 나이가 10대 후반, 상당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어렵네요. 주전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와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결승전이 있던 시즌. 네. 그 시즌에 이제 어린 나이지만 주전으로 올라와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맡는데 전술 운영이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체계화되어 있진 않지만 네. 펩 가르디올라 전술입니다. 아, 요즘. 그래요? 네. 아, 패배 전술. 저는 그냥 4-2-4 전형의 공격적인 운영으로 알았는데 네. 3-2-4-1 운영을 합니다. 아. 네, 3-2-4-1 운영을 하면서 좌우에 풀백 겸 스토퍼라고 볼 수 있는 안젤루라는 선수와 네. 마리오 주앙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네. 이 선수 상당히 높은 앞으로 위치에서 가고, 네. 네. 풀백에 오바랩 하듯이 네. 공격 가담도 하고 이 선수들이 또 스로잉도 해요. 오. 그리고 공격 시에는 그렇게 3-2-4-1 또는 네. 아구아스 선수 쪽으로 에우제비오가 투톱처럼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숫자를 늘리는 오. 그리고 간격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타이트하게 올려서 아. 스토퍼들은 높은 위치에서 인터셉트하고 그다음에 또 공격 가담 공격 지원을 하고 좌우에는 윙어들이 상당히 터치란 플레이를 넓게 벌려서 뭐 아우구스트나 이런 선수를 중심으로 윙어 역할을 수행하고요. 네. 수비할 때는 3-2-4-1의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센터백 중심을 잡아주는 네네네. 제루마누 선수를 도와주면서 네. 이 선수가 이제 3백의 중앙 컨트롤 역할을 하더라고요. 높은 위치로 이제 벤피카가 밀어붙이니까 뒷공간이 한 번에 뺏기면 많이 나와요. 아, 열리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른 거는 이제 펩이나 이런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빌드업 체계를 그렇죠, 아주 그렇죠. 체계화시켜놔서 네네네. 공을 안 뺏기는 운영을 하지만 이때는 높은 위치에서도 다이렉트 축구가 많아요. 네. 그냥 또 뺏으면 또 에우제비오 돌고 막 이러면 그냥 던져놓고 네. 또 밀어붙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뺏기면 뒷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푸스카스 같은 선수에게 먹잇감이 되죠. 레알이 먼저 두 골을 넣었거든요. 아, 그쵸. 먼저요? 근데 그 중에 첫 골이 네. 디 스테파노의 뒷공간, 뒷공간 패스, 푸스카스가 골을 푸스카스가 넣는 뒷공간으로 돌파해서 푸스카스가 득점하고 네, 두 번째는 푸스카스의 왼발 중거리예요. 그래서 지고 있다가 그 다음 골이 이제 에우제비오 선수 프리킥을 골대 리바운드 된 거를 아구아스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만에 골 넣고 또 카베른이라는 선수 있어요. 네. 허리라인 이 선수가 공격 가담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선수 왼발 중거리 동점골이 터지고 하지만 푸스카스에게 또 먹혀요. 왼발 실점하면서 2대3으로 뒤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콜루나의 아주 환상적인 오른발 중거리 골이 터집니다. 오. 3대3 다음에 에우제비오가 돌파하면서 페널티킥 얻고 본인이 넣어서 역전시키고 마지막에 본인이 오른발 중거리로 5대3을 만듭니다. 이야. 근데 이 경기를 제가 풀로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70년대 초나일 때 경기도 풀로 보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이때가 상당히 더 체계화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다이나믹한 운영을 한다. 구트만 감독은 물론 상당히 명장을 칭호를 받고 있는 감독이지만 네. 저는 조금 더 이번에 각 잡고 보면서 네. 와, 이 감독 참 멋진 감독이었네. 아. 과거에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벤피카에 끌리지 않아요? 많이 끌려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타임머신 타고 네네네. 바르셀로나 MSN 팀이 네. 여기 직접 가면 무조건 MSN이 이기죠. 아, 그러니까 시대 보정 없이 네. 지금 MSN 팀이 지금 MSN. 저대로 가면 아, 당연히 이기죠. 아, 그렇죠. 뭐 전- 어딜 가도 이길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나 모든 것들, 네네. 피지컬적으로 또 성장해 있고 선수들이 기술적으로나 네네네. 하지만 우리가 근데 역사 보정을 좀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 네.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기간이나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길고 그걸 더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때 MSN 때는 좀 짧잖아요. 챔스도 그렇죠. 한 번 우승하고. 전술사적인 얘기 잠깐만 전술사적. 덧붙이면요. 구트만 감독의 벤피카가 네. 지금 포메이션이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 쓰는 거와 거의 네, 똑같네? 네, 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네. 1925년 이후 옵사이드 룰 개정 이후에 네. 허버트 체프만 아스날의 감독님이에요. 체프만 감독이 네. 시작부터 좋죠. 네. 그러니까 아스날의 허버트 체프만과 그 당시 아스날의 축구가 없었으면 에우제비오가 속한 벤피카의 포메이션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네. WM 포메이션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3-2-2-3이거든요. 3-2-2-3. 예. 3-2-2-3이 실제로 벤피카가 활용하는 그 전술인데 3-2-2-3에서 셋, 네. 그 맨 위에 있는 셋의 양 사이드 선수가 약간 내려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3-2-4-1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네, 그게 네. 3-2-4-1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물론 이제 디테일한 어떤 전체적인 뛰는 원리 자체는 요즘 네. 축구와 그 시대 축구는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축구는 기본적으로 존 디펜스고 그때 축구는 또 기본적으로 맨 마킹이고 뭐 네네네. 여러 가지 차원의 그리고 요즘 축구는 토탈 풋볼 이후에 많은 이론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상태에서의 축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축구와 그때 축구를 그대로 대비할 수는 없지만 푸스카스 선수 국가대표 뛰던 예를 들어 헝가리 국가대표 네네네네. 팀이라든가 혹은 뭐 헝가리의 그 유명했던 클럽이 있어요. 혼베드라든가 그리고 이 구트만의 벤피카 이런 팀들이 토탈 풋볼의 거의 초기 단계 그렇죠. 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헝가리라든가 이 포르투갈, 이 벤피카 이런 곳에서 토탈 풋볼적인 움직임, 전체적인 선수들이 포지션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공간을 기준으로 선수 간의 유기적인 위치 변경을 가져가면서 뛰는 네.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 네.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60년대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풋볼로 네덜란드 쪽에 이제 네네. 토탈 풋볼로서 토탈 이제 집대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조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 요 여기가 스타일이 먼저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으로 보면 WM 포메이션을 활용을 했는데 그게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이 쓰고 있는 3-2-4-1의 원형 같은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움직임으로 보면 이제 토탈 풋볼 이후의 시대를 예비하는 듯한 움직임의 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벤피카는 축구사적으로 차지하는 지위도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카테나치오와도 싸웠고요. 네. 그 이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와도 싸웠고 토탈 풋볼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던 서유럽의 팀들과도 또 싸웠어요. 역사적으로 진짜 오래네요. 장기간 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전술의 팀들을 상대했던 또 의미가 있는 팀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네. 사실은 이거 왜냐하면 그런데- MSN이 사실 버리기 좀 아까운 그거거든요. 고민을 하는 이유는 네. 구트만 감독이 2번 연속 유로피안컵 우승하고 네. 연봉 인상 요구하다가 네. 거절 당하니까 100년 동안 너네 우에파 저주를. 대회 우승 못할 거야 이러고 저주 내리고 네.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의 주제가 구트만 감독의 벤피카잖아요. 그 이후에는 감독이 바뀌고 물론 유럽단 결승에 나가지만 네. 그래서 구트만 감독의 능력으로만 보면 MSN 바르셀로나랑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네네네. 그럼에도 이때 유럽의 능력적으로 봤을 땐 최강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그런 팀인 건 맞다. MSN이 과연 물론 공격진은 골을 많이 넣었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라키티치가 이제 샤비 대신 가세한 본격적인 네. 그런 세대잖아요. 네네네. 그 세대와 또 수비진의 능력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할 때 네. 과연 이때 MSN 바르셀로나가 이때 벤피카만큼 최강이겠냐 또 그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은 이 팀의 위력을 어디서도 한번 실감을 했냐면 네. 제가 예전에 이제 FIFA 클래식 매치들의 이제 전체 경기는 아니고 한 15분 정도 되는 그런 하이라이트를 한국어로 제가 더빙 중계를 다시 네네네. 했던 적이 있는데 포르투갈 대 북한의 네. 1966년 네네. 그 아주 전설적인 아, 월드컵 예. 8강전 네. 북한이 전반전에 먼저 3골을 먼저 넣었었는데 네. 결국은 5대3으로 포르투갈에게 역전패를 네. 당하고 포르투갈이 이제 4강에 진출하는 그 네. 66년 월드컵의 그 아주 전설적인 월드컵사에 남을 경기죠.
근데 그 경기에 앞선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전부 다 벤피카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구아스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구아스 선수가 이제 장신의 조세 토레스라는 선수로 바뀌거든요. 네. 유럽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큰 네. 선수고요. 조세 토레스 말고 양 사이드에 이제 조세 아우구스토, 안토니오 시몽이스 선수, 여기에 거기도 이제 벤피카. 에우제비오와 콜로나 이 선수들인데 다 다 벤피카네요. 요 다 벤피카 선수들 앞선이 북한과의 경기도 다 뛴 선수들이에요. 이 포르투갈이 또 브라질과도 이제 대결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월드컵을 통해서도 사실은 요 선수들의 능력치를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네. 그 MSN은 물론 엄청 위대하지만 네. 이 벤피카의 이 5명이 사실은 자, 만약에 두 위원님이 벤피카로 가면 벤피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갈리게 되면 투표를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MSN 바르셀로나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MSN 바르셀로나 시절엔 경기를 많이 봤고 그래요. 이거 투만 감독의 60년 되잖아요. 벤피카는 네. 진짜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제가- 흑백으로 된 거 제가 네. 다운받아가지고 팩 보정해갖고 댓글들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벤피카는 잘 몰라서 바르셀로나 찍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계세요. 당연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도 뭐 한 2경기 풀타임으로 봤다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벤피카냐 MSN이냐 정했습니다. 정하셨고 네. 정하셨어요? 좋습니다. 과연 우리 두 위원님은 어떤 팀으로 기우는지 하나 둘 셋! 벤피카! 야 이변을 일으켜 봅시다.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변입니다. MSN 바르셀로나가 떨어지고 구트만의 벤피카가 올라간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벤피카의 여러 네, 네. 부분에서 끌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해버렸어요. 2경기를 봤지만 그래도 2경기로도 색깔과 네. 팀의 전력은 알 수는 있었거든요. 네. 축구를 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약간 그 역사 공부하는 느낌 있죠? 저한테 지식이 계속 축구에 대한 지식이 막 들어오는 느낌?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직접 본 경기가 아닌 옛날 경기는 네, 네. 저는 그냥 끌고 거의 지나가는 스킵하잖아요. 원래 그런 성향이거든요. 네. 왜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그 리그를 뭐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네, 네, 네. 나를 해설위원이니까 그냥 네. 이러고 봐놓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주제 때문에 네, 디테일하게 클래식 들어가고. 경기 제가 완전 이렇게 파헤치고 이런 네. 거는 저에게도 좋은 게예요. 이렇게 해서 구트만의 벤피카가 8강으로 올라갔고요. 자, 다음 대지는 한지플릭의 6관왕 바이에른 미넨이에요. 네. 그 다음에 베켄바워의 바이에른 미넨,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13 시즌의 바이에른 미넨, 이 세 팀이 대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네티즌 요거 투표는 네티즌 어때요? 투표는 네. 박빙이었습니다. 네. 거의 박빙이었는데 베켄바워의 바이에른 미넨이 6대4, 그러니까 5.5대 4.5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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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6관왕 한지플릭의 바이에른 미넨을 진짜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의외성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벤피카보다는 물론 한 10년 뒤의 팀이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저 베켄바우 선수가 활약하던 바이에른 뮌헨 네. 뭐 74년, 75년, 76년 챔피언스리그 연속 우승. 네. 저 팀도 사실은 우리 또 네티즌 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팀은 아니고 아니죠. 네. 저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이제 분데스리가 예전에 그 MBC에서 밤에 하던 그거를 봤을 때는 네. 사실 요 팀은 아니고 네. 요 직후의 팀. 아, 직후의 그러니까 팀. 이제 카라인스 루메니게 선수가 에이스를 뛰던 팀. 루메니게 선수. 예, 근데 요 베켄바우의 요 바이에른 시기에는 루메니게 선수가 아주 젊은 선수로서 교체 멤버 정도 그런 정도였는데 백업 느낌이었어요. 예, 예. 네. 76년에만 선발. 76년에 그때 결승에서는 선발이었고.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이제 오래전부터 봤지만 저조차도 네. 사실은 이 747, 76의 바이에른은 본 건 아니고 네. 한 7, 9 정도부터의 바이에른을 제가 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근데 태어난 해내네요. 예, 예. 7, 저는- 8, 7, 9, 그 정도. 네. 저는 봤습니다. 또 각 잡고 이거 보셨어요? 이번에 또 각 잡고 시간 많으시거든요. 시간이 여기저기서 많아서. 좀 많이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 장 의원님을. 근데 좀 의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의외라고. 베켄바우의 바이에른이 어쨌든 한지 하셨을 플릭의 텐데. 바이에른을 이겼다는 네. 거는 네. 요 한 가지가 좀 작용했지 않나라는 어떤 점이요? 추측을 합니다. 프란츠 베켄바우와 게르트 뮬러라는 두 사람의 이름. 아, 명성이 자자한 이 두 사람의 이름. 네, 그 네. 둘이 있었으니까 네. 더 위대한 팀이었을 팀이었다. 것이고 플러스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했잖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 의원님께서 또 각 잡고 보신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미 네. 칼라로 경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백밖에 못 봤지만 네, 유럽에서는 그때는. 컬러로 축구 경기를 봤죠.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는 흑백 TV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우리도 원래 칼라 방송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할 수는 있었는데 네. 80년대 네. 네네네. 정권의 그 성향상 맞아요. 지금 칼라 하지 말고 옥제인 거예요. 계속. 네네. 근데 막아놨어요.
기술은 이미 우리도 칼라 TV를 다 만들 수 있었거든요. 예. 자기 칼라 TV.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컬러 TV가 밖에서 팔리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 칼라 TV로 각 잡고 보시는 이 경기는 어떠셨어요? 70년대 들어서 분데스리가 출범 이후에 다시 이제 재건에 성공을 하잖아요. 네네. 바이에른 뮌헨이. 네네. 독일 대표팀 수석 코치였던 우도 라텍 감독. 네. 네. 우도 라텍이 들어와서 이미 71, 72 시즌 분데스리가 첫 우승을 하고 바로 내리 리그 3연패합니다. 74년에 첫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올립니다. 최고의 어린 선수들이 이때 등장을 하죠. 그런 선수들이 45년생이 베켄바워, 같은 동갑내기인 기르트 뮬러, 또 제이프 마이어 키퍼. 야. 44년생. 거기에 74년 결승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결승전은 1차전은 1대1. 비겼- 연장 가서 예. 무승부라서 그때는 이제 재경기를 했어요.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유일한 재경기. 유일한 결승에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페네스, 뮬러 이렇게 4대 0으로 이겼는데 네.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베켄바워는 팬들이 워낙 잘하시고 슈바르첸백이라고 아마 뭐 바이런 팬들, 미넨 팬들은 워낙 잘하시는 역시 레전드 센터백이에요. 베켄바워와 함께. 그리고 브라이트너 선수도 역시 왼쪽 풀백 봤지만 나중엔 위치를 바꿔서 미드필더도 이제 활약을 했던 네네. 브라이트너가 이미 그때 있었고요. 그 네. 이후에는 뭐 이적을 하지만 그리고 토마스 밀러 있고 토마스 뮬러가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게리트 밀러가 게리트 있고 밀러. 그 다음에 이제 페네스가 있고 네. 제프 마이어 키퍼가 있는 거예요. 이 멤버만 봐도 이 멤버가 그냥 독일 대표팀에서도 그 멤버. 주전 핵심 멤버고 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역시 최고의 레전드 대우를 받는 선수들이에요. 네. 이런 선수들은 이제 포진이 된 상황이니까 네.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경기를 봐도 네. 아주 잘합니다. 아. 페네스 아주 엄청나게 페네스 페네스. 네. 정말 울리 잘해요. 베네스 정말 돌파도 잘하고 네. 아주 울리 베네스 뭐 일찍 이제 커리어를 접지만 네. 부상 때문에 그렇지만 페네스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 게르트 밀러 선수는 제가 이 경기 이번에 세 경기 볼 때마다 또 네. 한 번 감탄을 하지만 와 정말 활동폭이 넓고 빌드업 시에도 같이 관여해주고 연계해주고 또 올라가서 위치 잡아서 뒷공간 네, 패스 네, 네.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 선정 탁월하고 득점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찬스를 골로 잘 연결하는 최고의 네. 공격수죠. 네네. 게르트 밀러가 있고 베켄바우는 후방에서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나갈 땐 나가고 전적으로 수비수지만 경기 조율 능력이 매우 좋고 네 브라이트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에 이제 슈베르첸백이 또 수비수로서 네. 중심을 잘 잡아주고 뒤에는 제프 마이어 키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시대 보정을 조금 고려하면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뭐 이렇게 변칙적인 운영을 하는 팀은 아니지만 네네네. 전통적인 그 바이에른 뮌헨 특유의 피지컬적인 역량을 네. 발휘하는 그런 압박과 빠른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능력을 가진 기술적이고 피지컬 능력이 다 완벽했던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네. 75년에도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경기인데 이때는 사실 리즈가 잘했어요. 리즈가 네. 편파 판정으로 졌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경기. 네, 이 경기는 옵사이드 오심이 있었고요. 네, 맞지도 네. 않았는데 그 앞에 있던 그래서 스테컨볼 그 멋진 슈팅이 취소가 됐었고 네. 페널티킥 판정에서도 약간 리즈가 항의할 만한 장면이 한 2개가 있었고요. 꼭 바이에른 뮌헨에게 그 유리했던 건 아니고 네. 바이에른 뮌헨이 전반에 측면 수비수 안데르손이 퇴장 나가거든요. 전반 막판에 페네스가 부상으로 나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기예요. 그래도 후반 가서 로트 선수랑 또 게르트 밀러 득점으로 후반에 2골 넣어가지고 2대 0으로 이겼어요? 2대 0으로 이기죠. 그래서 로트 선수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 보는 프란츠 로트 선수가 있습니다. 프란츠 로트. 네, 네. 그 선수 엄청 잘해요. 그리고 나서 76년에 이제 신성 루메니게가 등장하거든요. 루메니게. 측면에는 돌파는 페네스 또 카펠만 이런 선수 위주로 하고요. 네. 네, 카라이츠 루메니게, 게르트 밀러. 야,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수 아닙니까 역대 바이에른 뮌헨에? 네. 뭐 레반도프스키나 이후에 여러 공격수가 나오지만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은 하인케스트레 볼 때 이때도 네. 사이드 뭐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상대를 계속 네. 그냥 압박하고 공략하는 거예요. 이거 오벤 이렇게 리베리. 계속 두들겨 패네요. 네, 그리고 토마스 밀러 네. 선수들로. 그리고 만주키치는 이렇게 헌신적인 뭐 역할. 그리고 슈바인슈타이거, 하비 마르티네스가 중원을 그렇죠. 아주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때 팀도 진짜 뭐 어마어마한 팀이죠. 리그에서 단 1패. 1패. 레버쿠젠에게 딱 하나. 한 번 졌어요? 예, 한 번 졌어요. 네. 그리고 98득점, 18실점. 공수에서 뭐 압도적인 위용이고 챔스 8강 유벤투스에게 2대0, 2대0. 준결승 바르셀로나에게 4대0, 3대0. 와. 피지컬로 압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팀이죠.
결승 가서 클롭 감독의 도르트문트 이 팀에게 또 네. 2대1로 이기면서 그 전 시즌에 좀 컵대회 당하고 이랬던 부분 서력을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네. 건 바르셀로나 두 차례 경기 그러니까요. 토탈 7대0 만들었던 그렇죠. 말도 안 건데 돼. 펩 감독의 아주 좋았던 아니죠. 바르셀로나에서는 좀 내려온 네, 상황이었고 뭔가 좀 바르셀로나도 새로운 계획과 리빌딩이 필요하던 그런 시점이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7대0 두 경기의 그러니까요. 승리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대패 기억에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중요한 뭐 그렇죠. 시초격인 역할이 그러네요. 됐고 네. 바이에른 뮌헨의 위용을 또 만천하에 또 증명해 그렇죠. 보였던 그 두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최근에 한지 플릭 감독 6관왕 시절. 6관왕의 한지 플릭 감독. 네, 이때는 뭐 코로나 시국이라 약간 분위기는 다운됐었지만 네, 관중도 네. 없고 어쨌든 챔스 전승 우승하고 네. 후반기에는 거의 무패 그냥 전승이었거든요. 그리고 팬들이 잘 아는 바르셀로나 그 8대2 가르마 대첩. 아까 네, 7대0은 두 경기 그러네. 합산이잖아요. 합산이잖아요. 네, 요거는 네. 그냥 경기. 단일 경기 예. 8대2. 제가 그 전 16강 첼시 3대0 4대1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첼시의 아픈 기억이 또 네, 있네요. 그때도 첼시는 7대 1이죠. 아, 그러네요. 1대 7, 여기는 2대 8. 8대2. 네, 이게 비슷해요, 사실은. 네. 그래, 바르셀로나와 그래서 하고 싶겠네. 첼시는 그 당시 전력이 비슷했다. 보시면 아, 되고요. 그렇게 연관을 지으시는. 계산하면 이렇게 네, 나오죠. 그러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두 팀, 네. 하인켄스 트레 볼 때나 한지 플릭 트레 볼 때나 네. 진짜 여기 70년대 전성기의 바이에른 뮌헨 네. 이 시즌만큼은 네.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70년대는 3시즌 연속에 아, 그렇죠. 역사적인 레전드로 이렇게 봤을 때 2013년과 20년에도 물론 두세 명, 두 명씩 있겠지만 여긴 제 여기는 생각에는 뭐다 들어가 있는데? 한 5명, 6명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독일 대표팀이 있는데요. 74 월드컵 우승 멤버들. 그치? 서독이죠? 그 이후에 네. 74년 우승하고 아. 월드컵 나가서 그 멤버들 중심으로 물론 뭐 멘션글라드바나 몇몇 다른 클럽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네, 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까의 벤피카도 월드컵 때 그 다 벤피카 맞아요. 선수였죠. 이게 네. 비슷하네요. 포르투갈은 당시에 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건 아니지만 네네. 사실은 뭐 잉글랜드와도 굉장히 포르투갈이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막판에 보비 찰튼에게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국가대표의 성공과 완벽하게 비례적으로 연동됐던 그런 중심팀이 팀이네요. 아까 그 벤피카 그리고 지금의 바이에른 뮌헨이죠. 그러네요. 짧은 임팩트의 하인케스와 네. 한지 플릭 때보다는 네. 3시즌 연속인. 3시즌 연속과 네. 그 당시에 최고의 레전드들이 당시 한꺼번에 뭉쳐서 활약을 했던 독일을 바이에른 대표하는 뮌헨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게 점수를 줘야 좋습니다. 되지 않나. 그럼 장 의원님은 베켄바워의 바이에른 뮌헨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네. 자, 우리 한 의원님. 요장 의원님의 요 결론에 네. 반박할 사람들의 논거를 한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반박할 뭐냐면 사람들의 놓은 거. 74, 76, 3년 연속 유럽 챔피언에 등극을 하는데요. 네. 그 대신 그 시기에 독일 챔피언은 멘헨글라트바흐였거든요. 아, 예. 중간에 우승할 때도 있고 네. 민신글라트바우나 네. 이런 강팀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우승 경쟁팀. 네. 민신글라트바우는 유파이케스를 비롯해서 거기도 엄청나게 스타 군단이에요.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유파이케스 챔스 우승 그 시즌에 리그 우승 오랜만에 한 이후부터 네. 지금 11시즌째입니까? 그렇죠. 그냥 쫙! 그 논리로 가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데 네. 갈리잖아요. 갈리죠. 유파이케스랑 한지 플릭으로 갈렸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바이에른 뮌헨을 여기로 가는 거예요. 베켄바워. 네. 그런데 저는 그 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장 의원님과 같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2010년대에 바이에른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른바 레바민 거기에 있죠. 이제 가장 예. 근거리에서 위협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벤투스까지 네. 저는 2010년대를 5강 클럽의 시대라고 자주 얘기를 해왔는데 네,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까 11년 연속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 가운데에는 아주 그 막판까지 어렵게 우승을 차지했던 시즌도 존재하긴 하죠. 그런데 네. 전체적인 우리의 그 인식을 보세요. 바이에른 우승, 리그 우승은 그냥 깔고 가요. 그쵸. 약간 답정너 느낌이잖아요. 네, 그냥 네. 깔고 가요. 뭐 포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약간 네. 상수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리그왕의 파리 생제르맹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70년대의 분데스리가는 앞부분에서 한 중후반까지는 멘헨글라트바흐가 굉장히 강했고요. 네.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분데스리가에 아주 빠져들었던 함부르크, 그 시기에는 네. 함부르크예요. 네, 함부르크. 여기에 이제 군데 예를 들어 뭐 쾰른이라든가 슈투트가르트, 카이저슬라우테른 이런 팀들도 도대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리그 우승을 상수로 깔고 가지 못했다고 해서 70년대의 바이에른을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네. 얘기하고 싶고, 요즘은 그렇다고 제가 요즘 분데스리가 다른 팀들을 뭐 영 경시하거나 아, 폄하하는 그건 건 아니죠. 장 의원님도 아니실 것이고 저도 아니고 절대로 아니긴 하지만, 그 당시 이제 분데스리가의 우수 선수들의 분포를 보면 바이에른에 물론 레전드가 가장 많고 소속 국가대표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차범근 레전드가 가셨던 프랑크푸르트만 하더라도 네. 차범근 레전드 처음에 갔을 때 헬첸바인과 그라보스키가 프랑크푸르트 선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오스트리아 그 리베로 레전드 브루노 페차이 선수도 있었고, 네. 프랑크푸르트 정도처럼 한 5, 6등 하는 팀만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네. 바이에른 뮌헨이라 할지라도 우승이 쉽진 않았죠. 따놓당상이라고 보기에는 네. 어려운 리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리그나 옛날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정말 그 왕조를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바이에른 뮌헨을 저는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가절하하면 안 예, 되고. 예. 바이에른이 네. 경기만 그냥 보잖아요. 네. 너무 무서워 보여요. 아, 너무 세 너무 보여요. 잘하는 세 명, 특히 3명 때문에 네. 루메닉의 네. 브라이트너에다가 저는 헤네스 선수 말기도 저는 네. 봤거든요. 부상당하기 직전 시즌이나 요 때를 제가 봤어요. 네. 그런데 다른 팀은 그냥 공포의 도가니에요. 그 자체가. 저는 루메니게를 본 세대거든요. 아, 와, 근데 제가 봤을 때 루메닉이가 좀 더 쌩쌩한 루메닉이 아,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금 이제 노장 연차된.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선수의 무서움을 봤는데, 요 세 선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베켄바우, 게르트 뮬러, 슈바르첸백을 비롯한 더 선배들이 같이 있는 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외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 이 팀. 그래서 저는 70년대 바이에른에 저도 한 표 해서 그냥 승부가 승부 끝났네요. 74년에는 우드라텍 감독이었지만 75, 76은 우리가 잘 아는 크라머 감독이 네, 그때 네. 유럽대표 한국에도 우승을 할 왔었대. 때 예, 올림픽 예. 대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 총감독했던 오. 그 감독을 당시 이제 우리 또 김산학 감독이 있었고 그 디트마 크라머 감독이 서정원, 신태용, 김경수 당시에 등등의 스승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노종윤 뭐 당시에 뭐 김귀하, 정재권, 정광석. 뭐 정광석 네. 그때가 멤버가 엄청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때 크라머 감독이 난 챔피언스 리그 이런 분이 2회 우승 왔는데 감독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왜 내보냈더라? 하여튼 와 말도 안 되는 걸로 그 사람 갔어요. 이게 갖고 난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이면은 우리가 안첼로티 감독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네. 데리고 안철로티 뭐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데리고 온 거야. 그걸 총감독으로 딱. 와 그걸 안 써놓고 그냥 그러고 응? 야. 그분을 가게 만들어서 야 당시 우리나라의 축구 수준을 알 수 있는. 갑자기 이제 또 이거 지금 편집에 안 걸리겠니? 아니 뭐 어떻게 걸리는 그건 내 생각인데. 뭐. 그럼요. 자, 바이에른 뮌헨의 이 세 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이 베켄바워의 바이에른 뮌헨이 대진에서 이제 8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오늘 이 두 대진이 와. 올드 팀이 다 올라갔어요. 구투만의 벤피카 대 베켄바워의 바이에른 뮌헨이 붙습니다. 와 이거 네. 기가 막힌데 지금.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예. 이해가 좀 가능할까 모르겠네. 아 진짜 이거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그 게임으로 분명히 이거 팀 해갖고 뭐 이게 만들더라고요. 요즘에 기가 막힌 분들. 몇 명밖에 없어.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난주에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다음에 이거 녹화할 때는 좀 짧게 타이트하게 끝내자. 제가 짧게 얼추 못 봤더니 가요? 지금 한 1시간 반 된 것 같은데 짧게 내가 못 가서 보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한 회에 요거 하나씩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리고 장지현 의원이 네. 굉장히 정성껏 보고 오시기 진짜로요? 때문에 이걸 안 시간이 들으면 남아서 그 어떡하나요? 얘기는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예고를 해드리자면 유럽 5연패 레알 마드리드 저는 대 볼 수 있을까? 영상. 에레라의 인터밀란 또 이제 갑자기 보셔야 돼요. 에레라 인터밀란은 터밀란은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크루이프의 아니, 바르셀로나 대 이건 내가 많이 봤어. 펠레 산토스입니다. 펠레 크루이프 산토스. 바르셀로나는 선수 크루이프가 아니라 감독 감독 크루이프이기 크루이프. 때문에 크루이프 감독의 바르셀로나예요. 80년대 말에서 네. 90년대 초 중반에 네. 해당하는 그 그러면 팀이죠. 펠레 산토스는 있을까요? 이게 그것도 좀 경기가? 찾아봐야겠다. 아, 장 의원님 이번 주 바쁘시겠는데요. 산토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공지해드린 대로 우리 커뮤니티에 딱 대진이 올라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한장 파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